XD 5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토글 버튼으로 버튼 인터랙션을 좀 배우고요. 전체 아트보드 중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요소들이 다 연결이 잘 되었는지를 점검을 하면서 전체 화면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화면 디자인 제작이 끝났고 이제 프로토타이핑 제작까지 끝났다라고 판단되면 마무리 단계인 이 문서 에셋 정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서 에셋 정리법은 개인과제 평가에 반영될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집중해서 들어주기를 당부합니다. 자, 첫 번째, 토글 버튼. 토글 버튼이 뭐냐? 토글 버튼 들어봤어요? 한 개의 버튼이 있는데 한 개 버튼 내에 두 개의 상태를 보여주는 버튼을 이야기합니다. 클릭할 때마다 두 개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스위치 버튼 본 적 있죠? 그러면 클릭할 때마다 상태가 어떻게 돼요? 온오프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왔다 갔다. 두 개의 상태가 클릭할 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like 버튼을 가지고서는 토글 버튼을 만들어 볼 건데요. 기본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런 like 버튼이지만 마우스가 오버하면 지금 이 버튼이 반응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라고 해서 삐지를 회색으로 만들어 보는 일을 해볼 거고요. 지금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멀 상태에서 like 했다.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 상태로 돌아가요. 맞죠? 이런 토글 버튼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아트보드 홈으로 갑니다. 보면 이제 라이크 버튼이 어떤 상황으로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통해서 이 버튼의 상태를 보니까 특별히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그려서 그룹으로 묶어준 상황인데, 자, 이 라이크 버튼을 잘 잡아서 구성 요소로 플러스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 만들어졌어요. 이름을 붙여줄게요. like btn 버튼이라는 약어예요. btn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밑에도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 밑에 있는 반복 그리드 밑에 있는 요소들도 모두 구성 요소로서의 버튼이 적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말인즉슨 메인 구성 요소, 이 원본, 라이크의 원본을 잘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렇게 복사본으로서 표시된 구성 요소를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항상 이렇게 연두색으로 풀로 칠해져 있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연두색으로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풀로 칠해져 있는 애가 원본, 오리지널 본이고요. 얘는 카피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본을 잘 고치면 이 카피본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게 XD의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like의 이거 뭡니까? 이 버튼이란 것은 카피본이라는 거예요. 얘 원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원본을 찾아가는 일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클릭을 해보세요. 메인 구성 요소 편집. 이 말인즉슨 원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연두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또는 이쪽에 가서도 구성 요소로서 주요 구성 요소 편집하면 역시 원본을 켜줍니다. 잘 되나요? 자, like 원본을 일단 가져오세요. 여기서 우클릭해서 메인 요소 편집을 가져올 건지 이쪽에서 주요 구성 요소 편집을 통해서 가져올 건지 결국은 이렇게 like 버튼의 원본을 불러드립니다. 잘 돼요? 교수님, 그 한 번만 다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최초로 들어오면 아직 like가 이렇게 구성 요소로 잡혀 있지 않고
구름 요소로만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like 버튼을 구성 요소로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뚫려져 있는 연두색 다이아몬드가 뚫려진 모습으로 하나가 생성되고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죠. 그러면 like btn 버튼이라는 약어 btn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밑에 있는 반복 그리드 밑에 like 다른 버튼들도 모두 구성 요소로서 적용이 되었고 이 말은 원본인 꽉 찬 연두색이 있고 카피본의 버튼들이 있는데 원본을 잘 찾아서 만들어 놓으면 카피본에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버튼의 원본을 찾아가겠습니다. 메인 구성 요소 편집. 이 구성 요소 위에서 우클릭해서 컨텍스트 메뉴, 텍스처 메뉴를 호출해서 메인 구성 요소 편집을 누르면 like의 원래 원본 파일이 나오고요. 또는 구성 요소 쪽에 가서 like 버튼의 주요 구성 요소 편집 하면 역시 원본 파일을 불러옵니다. 잘 따라와지나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한 32분까지. 네, like 버튼이 나타났어요. 원본에 like 버튼이 나타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패널을 보면 이 부분에 selected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뭔가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like 버튼의 기본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켜서 마우스 오버 상태를 클릭합니다. 두세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버 상태. 이 마우스 오버 상태의 버튼을 디자인해 줄 건데요. 어떻게? 회색이 들어오게. 회색, 우리가 잘 쓰는 회색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확인을 해볼게요. 기본 상태, 마우스 오버 상태. 한 번씩 클릭해 보세요. 마우스 기본 상태, 마우스 오버 상태. 잘 적용이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개 더 생성을 할게요. 플러스 토글 상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세요. 토글 상태에 대한 버튼 디자인 빨간색을 줄 거예요. 그렇죠? 테두리도 빨간색을 해주세요. 하면은 문자는 like에서 liked 했다는 얘기로 이렇게 문자가 변경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 다시 한번 볼게요. 기본 상태, 마우스 오버 상태, 토글 상태. 되나요? 어때요? 잘 됩니까? 그리고는 이대로 잘 되면 홈하면 홈 아트보드를 클릭해서 플레이를 해서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마우스 오버 들어와요. 마이크 되고 클릭하면 다시 상황이 돌아와요. 여기도 다른 버튼들도 다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다시 like 기본 상태 하나만 가지고서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like 원본 파일을 가지고 오른쪽 패널에 구성 요소 메인의 기본 상태만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통해서 두 개의 상태를 추가해 줄 건데 순서대로 마우스 오버 상태를 클릭해서 놔두고 마우스 오버 상태의 디자인을 해줍니다. 배경을 회색으로 해주자. 저희가 잘 쓰는 회색을 해주고요. 적용을 해주고 그러면 클릭해서 보면 마우스 오버 상태가 되네요. 그럼 한 가지 더 클릭을 해서 토글 상태 남았습니다. 토글 상태를 디자인해주면 하트에 레드가 들어왔으면 합니다. 라인도 레드로 해주고 글자는 라이트. 기본 상태, 로고 상태, 토글 상태. 다시 토글 한 번 더 누르면 기본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좀 더 그러면 이 버튼에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자, 프로토타입 모드로 가보세요. 이 버튼에 이런 꼬리표가 있습니다. 기본 상태, 마우스 오버 상태, 토글 상태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자동 애니메이트 되는 이 부분이 좀 매끄럽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깔끔하게 전환으로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토글 상태로 버튼의 토글 상태로 가게 해달라. 후보 상태다. 토글 한 번 더 누르면 기본 상태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디졸브 애니메이션 나는 안 쓰겠다. 그냥 플레이를 해서 홈플레이를 해서 버튼이 잘 적용되는지 볼게요. 잘 되는데 예, 아까처럼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는 전환으로 깔끔하게 버튼이 적용되는 걸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는데 후보했을 때 이 흰색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아요? 난 또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마우스 오버 상태에서 뭐 뚫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본을 가서 고치는 게 좋겠어요. 지금 여기 이 하트 자체의 아이콘에 대한 원본이 따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구성 요소 편집으로 가서 지금 여기 흰색으로 잡혀 있는 거를 뚫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하트를 사용한 버튼이라든지 응용한 다른 형태의 버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뚫린 상태로 보여줄 수 있겠죠. 어때요? 여기 흰색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빨리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또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설명이 필요하다. 요청 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오케이. 삭제. 네. 자, 됐습니다. 우선은 하트 자체의 메인 구성 요소 편집을 보면 여기 하트에 흰색이 있었던 게 있으면 하트 자체를 뚫어줬어요. 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이 상황에서 다시 라이크 버튼 상황을 시작하겠습니다. 버튼으로서 구성 요소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기본 상태만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후보 상태를 하나 만들어주고 마우스 후보 상태의 디자인을 해줄게요. 커서가 이렇게 가면
이 버튼에 입력을 받을 준비를 한다라는 표시로 회색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주고 기본 상태 외에 클릭할 때마다 한 가지 상태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like, light 상황으로 왔다 갔다 하게 이 토글 상황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토글 상태의 디자인은 이 하트가 잘 잡아야 돼요. 여기 여러 겹이 좀 겹쳐 있어가지고 하트만 잘 잡아가지고 레드 라인도 레드 라인도 레드 글자 라이트 홍어 마우스 오버까지는 됐는데 지금 라이트 상황을 토글 상태로 완성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토글 상황에서의 디자인 이 상황을 잘 매칭을 해줘야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런 상황으로 텍스트도 라이트. 그래서 이 버튼의 토글 상태는 이렇고 기본 상태는 이렇다. 토글과 기본 상태가 왔다 하는 상황의 토글 버튼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버 상태. 이건 플레이해서 보면 마우스가 호버하면 네 바뀌고요. 라이트,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알아둘 점은 마우스 오버 상태라는 것은 커서가 위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모바일 앱에서는 후보 상태가 없습니다. 맞나요? 마우스가 없고 오직 뭐예요? 터치만 존재해요. 그래서 토글, 기본 상태와 토글 상태만 존재하는 거 이해될까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PC에서의 인터랙션의 차이가 있고 모바일 터치폰에 대한 인터랙션의 차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버튼을 만든다. 모바일에 들어가는 버튼을 만들다. 라고 할 때 PC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상황을 고려할 것이고 모바일은 마우스 오버 상태로 안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네. 이제 차차 UX, UI 디자이너가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버튼 인터랙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러면 남은 전체 화면 프로토타이핑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전체 화면 프로토타이핑에 앞서서 레코멘데이션 아니죠. 마이 페이지하고 팝업이라는 이 두 개의 아트보드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 뭡니까? 커맨드 알트 시프트 C C까지는 아니에요. 커맨드 시프트 알트 시프트를 갖고 밑으로 내리면 바로 복제가 되는데 되나요? 볼게요. 커맨드 알트 시프트를 가지고서는 내려오세요. 이렇게 복사 잘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파일을 공유해줬던 레슨 4 리얼 데이터 쪽에 유저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유저 이미지 1번. 뭡니까? 스티브 잡스 이미지를 세 군데에다가 적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까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까지 45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방금 하신 부분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삭제를 하고 이제 전체 화면 프로토타이핑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마이 페이지랑 팝업을 똑같은 화면 하나를 복제를 할 겁니다. 얘를 쉽게 복제하는 방법은 커맨드 카피, 커맨드 V 해도 됩니다. 네. 복붙, 커맨드 C, 커맨드 V 이렇게 해도 되고요. 조금 더 빠른 단축키로서는 커맨드 Alt, Shift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쭉 어느 위치에다가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잡고 커맨드 Alt, Shift 하면 이제 복제가 바로 됩니다. 여기까지 됐다고 가정하고 예전에 제가 줬던 파일을 열어서 부분 있죠? 홈 유저 이미지에서 첫 번째 파일 스티브 잡스 이미지가 있는 이 파일을 세 군데다가 떨어뜨려 주세요. 이 복제한 부분에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잘 닫아주고 나오면 전체 화면 프로토타이핑하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교수님 그 드래그가 안 되는데 드래그 안 돼요? 아, 네. 그것은 진짜 어려운 일인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그 빨간색 이런 게 뜨나요? 이렇게 생긴 애가 뜨나요? 잠시만요. 예.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시스템 충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D 자체의 버그일 수도 있고 이 PC, OS 자체의 이슈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둘게요. 이 정도로 이제 카피만 이렇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화면 프로토타이핑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기 라이크 버튼 좀 옆으로 좀 치우고 플레이를 해서 보면 햄버거 메뉴도 잘 됐고 여기 밑에 보세요. 제가 이거 다 자동 애니메이트 걸어가지고 스무스하게 들어와요. 잘 되죠? 이것도 잘 매핑했고 자, 여기도 매핑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 요 사람 매핑을 안 했어요. 사람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프로토타입 하려면 프로토타입 모드로 가야 되고요. 이 버튼을 잘 잡아서 지금 여러 가지 스파게티가 지금 엉켜 있어갖고 이 아이콘을 잘 잡고서는 어디로 갑니까? 쭉 당기면 네, 마이 페이지로 연결해 줍니다. 어떻게? 네, 지금 메인 점프할 때마다 메뉴 점프할 때마다 지금 자동 애니메이트로 통일을 해놔서 자동 애니메이트의 스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했을 때 이 마이 페이지 눌렀을 때 상하고 똑같고 이렇게 눌렀을 때도 자동으로 가는데요. 자, 이때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볼까요? 원뎁스 메뉴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메뉴에는 상단에 이전 버튼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모바일 앱들 사용해 보면 이 원뎁스 레벨에서는 요 이전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어떨 때 씁니까? 뭔가 하나를 클릭해서 진입했을 때는 존재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코멘데이션과 마이 페이지에 있는
두 개의 이전 버튼을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아이콘을 마이 페이지에 연결해 줬고요. 기존에 존재했던 백 버튼을 두 개 아트보드에서 삭제했습니다. 잘 따라왔어요? 연결할 때 옵션은 자동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이직 효과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쓰는데 저는 주로 스냅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냅을 공통적으로 걸었어요. 여기 밑에도 메뉴들 보시면 제가 공통적으로 다 자동 애니메이트 스냅 0.3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따라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더 이상 매핑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요 두 개 부분에 대해서 매핑을 해주려고 해요. 어디서? 홈 화면에서 이렇게 쭉 보다가 이건 내 거에 대한 얘기고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사용자의 프로필을 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 아이콘을 누르면 이미지를 누르면 쭉 빼가지고 이쪽 화면으로 가게 해줘. 이렇게 있는데 자동 애니메이션 안 걸어줘도 될 것 같은 게 전환으로 하고요. 애니메이션 없음으로 일단 넣어주세요. 전환입니다. 클릭했을 때 화면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플레이 해볼게요. 클릭하면 네, 마이 페이지랑 굉장히 유사하지만 여기서 정보만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 아이디에 대한 프로필 안내 페이지로 가는 건데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가 삭제돼야 돼요. 무엇일까요? 뒤로 가기 버튼. 응? 뒤로 가기 버튼. 뒤로 가기 버튼. 얘는 있어야 되는 게 이 첫 번째 화면에서 얘를 눌러서 진입을 한 화면이기 때문에 뒤로 가기 버튼, 뒤로 가기 버튼으로 홈으로 나가야 되고 대신에 이 원뎁스 메뉴가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빼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는 백 버튼을 눌렀을 때는 항상 어디로? 이쪽 홈 화면에서 진입했기 때문에 전 화면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전환 홈. 여기 상황을 좀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얘를 누르면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백으로 나가요. 어때요? 부자연스럽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기는 이제 원뎁스 레벨이고 여기는 뭔가 화면으로 진입한 레벨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원뎁스 레벨에서는 메뉴 영역들이 존재하고 진입한 영역에서는 메뉴 영역을 삭제합니다. 어때요? 어색합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따가 스케치한 거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원칙들이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거는 이 버튼 눌렀을 때 이 이미지 팝업이 크게 떠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 카피본에서는 아직 적용이 안 돼서 어떻게 됩니까? 팝업을 연결을 해주고 유형은 뭐예요? 팝업은 오버레이입니다. 오버레이로 뜨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백으로 돌아가서 하던 그 탐색을 이어가면서 서비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 화면 프로토타이핑이었습니다. 한번 점검해보면서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9시 56분까지.
교수님, 저 프로필 사진에서 음. 팝업 창으로 프로토타입이 연결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얘를 좀 잘 잡아야 될 건데요. 여기서 뭔가 그 세로 스크롤이 걸려 있거나 그런 가능성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잘 해야 되는데 전체로 자꾸 이렇게 잡히면 약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영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히는 거는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제가 파일을 열어서 볼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잘 돼요? 문의해 준 사람? 네. 돼요. 예, 그러면 마지막 남은 그 항목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색상, 문자 스타일, 구성 요소, 관리 및 수정. 문서 에셋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이 디자인 탭에 위치되어 있는지 좀 잘 보시고요. 네, 디자인 모드로 클릭해보고 컨트롤 O를 하게 되면 전체 그 그려져 있는 상황들이 인식이 됩니다. 디자인 탭에서 컨트롤 O, 프로토타입 탭으로 가볼게요. 프로토타입 탭에서 컨트롤 O, A.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연결한 것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런 뭐 스파게티라고 표현하는데, 자, 디자인 탭에서 컨트롤 O를 해보면 이쪽 문서 에세 파트 볼게요. 색상 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고 문자 스타일 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고 구성 요소 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플러스가 활성화돼 있다는 거는 여기에 내가 팔레트로서 추가하지 않고 사용한 컬러들이 존재한다는 얘긴데요. 플러스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는 내가 스스로 추가해서 잘 사용한 케이스들이고 이 부분은 내가 추가하지 않았고 하지만 사용 중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대체 어디에 사용된 애인가 궁금하잖아요.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에서 우클릭을 하면 캔버스에서 하이라이트 여기에서 이 컬러를 어딘가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라운드에서 쓸 가능성도 있고요. 라운드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 컬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내용들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의 컬러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유사한 컬러가 지금 76, 70 이렇게 운영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 디자인의 뭐 완성도나 퀄리티를 위해서. 그렇다면 운영을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 있냐? 편집을 통해서 컬러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커맨드 C 카피를 합니다. 이 컬러 값을 카피하세요. 여기다가 편집 요소 클릭해서 이 부분에다 커맨드 V 해서 붙여 넣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로 합쳐졌어요. 여기 있었던 부분이 다 삭제됐고 여기에서 운영되던 컬러들이 다 한 색깔로 통일이 됐습니다. 확인될까요? 저는 이제 순서대로 컬러별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렸어요. 자, 유사한 작업도 이제 지금부터 계속 할 겁니다. 이것도 내가 지금 추가를 안 한 컬러라고 인정을 하는데 자, 어디서 그러면 내가 이걸 알게 모르게 썼나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 썼대요. 근데 컬러를 보니까 블랙이 맞거든요. 그럼 편집을 통해서 블랙으로 그냥 넣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렇죠. 하나씩 줄여가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되게 흰색하고 비슷한데 어디서 쓴 거야? 캔버스 하이라이트. 키보드 쪽에서 쓴 애들이 좀 있어요. 자, 보세요. 키보드. 이거는 제가 디자인한 거, 우리가 디자인한 게 아니라 있는 거, 디자인돼 있는 걸 가져왔잖아요. 이런 거는 추가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키보드와 관련된 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디자인한 컬러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면 괜찮아요. 자, 여기 컬러도 지금 이 컬러랑 이 컬러랑 비슷하잖아요. 왜 이렇게 여러 개를 썼지 제가? 자, 하이라이트 어디서 썼나? 여기서 썼네. 그러면 이 컬러랑 같이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카피를 해서 편집을 통해서 합쳐줍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이렇게 이 6가지 안에서 제가 이 모든 디자인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시 컨트롤 올 해서 플러스를 해보면 아까 말한 키보드 컬러만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제 그냥 하고요. 6개까지 줄여가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잘 따라왔어요? 네. 문자 스타일 넘어갈게요. 커맨드 올 하면 문자 스타일도 플러스 버튼이 활성화가 되네요. 플러스 버튼 눌러볼게요. 이렇게 많이 내가 추가하지 않은 문자 스타일이 있었다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니까 이 키보드 쪽에서 쓴 폰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터스 바, 그러니까 OS 쪽에서 디자인된 걸 가져온 애들이 몇몇 있는데 에리얼, 샌프란 이런 것들이 키보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5개는 삭제해도 좋습니다. 나머지 요 위에 4개 어디 썼나? 자, 위에 보면 캔버스 하이라이트 보면 여기 제가 요 위에 설명하려고 썼던 애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요거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돌고딕 12 폰트만 제가 추가를 안 하고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어디냐? 얘도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위치를 잡아줘서 여기다 이렇게 정렬을 해주면 12 폰트에서 색깔별로 나열했고요. 16 폰트에 색깔별로 나열했고 이렇게 사이즈 폰트 27에서부터 12까지 사용을 운영한 내용들을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18 폰트 어디서 사용했나 볼까요? 네, 이렇게 사용을 했네요. 특히 여기 타이틀 영역에 쓰는 부분을 좀 큰 폰트로 사용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리를 해서 파일을 좀 저에게 개인 과제를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성 요소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버튼으로 구성 요소 만들고 아이콘으로 구성 요소 만드는 어떤 자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한테 맡기는 것으로 할게요. 적어도 색상과 문자 스타일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서 넘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잘 따라왔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XD 레슨은 이걸로 마치고요. 잠깐 좀 쉬었다가 2시간 과제 이게 무엇인지 좀 안내하고 수업을 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XD의 기본 기능을 배웠지만 툴을 능숙하게 다루고 디자인 능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일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남이 만든 디자인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만들어 보는 일이 최선입니다. 예, 이거는 여러 디자이너들이, 선배 디자이너 분들이 항상 얘기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도 그 방법을 통해서 실력을 좀 도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 자료를 슬랙에서 좀 다운을 받아보면 제가 스크린샷 뜬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고요. 그래서 플레이해서 보면 우리는 그 애플의 앱 스토어 그리고 그 화면들 중에서도 여기 다 만들지 않고 요 투데이 메뉴 화면만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카드 형식으로 계속 여기 내려오는 것들을 일단 스크린샷으로 떴습니다. 디자인이 유사한 것 같지만 약간 조금씩 달라요. 자, 이렇게 스크린샷을 떠는 상황이고 제가 파일을 하나 남겨놨어요. 이렇게 된 상황이죠. 요 화면을 디자인을 해볼 건데 조금 더 나아가면 네, 이런 식으로 밑에 이렇게 타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메뉴 화면을 그리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이 화면에서는 화면을 똑같이 카피해서 만들어 보는 일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배워본 레슨 파일을 반복적으로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약간 도전적인 과제를 해야지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든 거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본 거예요. 이 폰트를 쓴 건가? 이렇게 효과를 준 건가? 시도를 해서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야지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본 결과 네. 이 정도를 해냈어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2칸 정도의 카드는 해낸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 메뉴 영역까지 해내는 것이 우리 목표인데요. 최대한 유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폰트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한 유사한 폰트를 찾아서 폰트 컬러를 찾아서 이 R값이 이와 동일한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일을 할 건데요. 그래서 그러기 앞서서 중요한 거는 이제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같은 디자인 화면을 봐도 이걸 디테일하게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이 결과물이 당연히 다를 것이고 자신이 만들어내는 디자인의 결과물도 다 그 범위 안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게 날짜별로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그 스크린샷 준 걸 가지고 우선 디자인을 하고요. 보시면 위에 이 부분도 스크롤해서 쭉 보면 약간 흐림 효과를 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림 효과를 줬어요. 밑에 레이어가 올라갈 때마다 약간 뽀얗게 되는 거 느껴지죠? 그냥 흰색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약간의 라인 있는 거 알죠? 또 뭐가 있을까요? 화면 경로 잃어버렸나요?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카드마다 요 뒤에 그림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와 맞닿는 부분 위에가 있고 밑에 레이어 처리가 있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잘 보면서 이런 디테일을 어떻게 완성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 폰트는 서로 강약 차이를 어떻게 줬나? 컬러는 어떻게 써서 조합을 주었나? 이런 이미지 하나도 아무거나 찾아서 이렇게 점프시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전체적인 화면에서의 조화를 위해서 이미지를 훨씬 더 크게 키우기도 하고 작게 만들기도 하고 그 위치에 폰트를 배치하기도 하고 이런 구조체를 좀 알아야 돼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 때 디자인 실력은 늘어갈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만들 건데 시작 전에 좀 필요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힌트를 좀 주자면 애플 OS에 들어가는 화면이잖아요. 근데 애플 OS가 쓰는 전통적인 폰트가 있어요. 지금 샘플한 계열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한 계열의 폰트를 다운받는 일을 좀 하고요. 어디 있을까요? 파일 쪽에 가서 UIKit 애플 iOS 쪽 점프해서 보면 여기 폰트 제공하고요. 관련해서 애플 OS, iOS에서 사용하는 화면들도 여기 다 다운받을 수 있게 안내를 초반에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스타일 찾아갈 때 이런 데서 힌트를 좀 얻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카피를 할 때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자 보세요. 카피할 화면을 밑에 제일 밑에 레이어에다 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위에서 제가 계속 이거를 똑같이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레이어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서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도 다 레이어를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맞죠? 그와 똑같이 XD에서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아트보드를 클릭하고요. 두 번째 칸, 여기 이제 레이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아트보드가 3개예요. 아트보드 이름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샘플에 대한 레이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이 앞부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제일 위에 스테이터스 바가 있고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처리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이게 여기 있고 제일 밑에 제가 스크린샷으로 넣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체 좀 이해되죠? 여기 이제 제가 넣어 놓은 이미지 제일 밑에. 그럼 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죠. 포토샵 일러스트랑. 자, 얘를 어떻게 움직이지 않게 딱 묶어놓는 자물쇠 역할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계속 카피를 하면 되겠어요. 자, 레이어 확인법 알려줬어요. 디자인 모드에서 두 번째 칸에 레이어를 확인하러 가려면 어느 아트보드에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그려놓은 화면에 대해서 다 나타날 겁니다. 제일 밑에 카피할 이미지를 깔고서는 위에서 그려나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요 위에서 이제 투데이를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컬러가 이게 무슨 컬러지? 스포이드 기능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잡고 그렇죠? 이 부분 스포이드 있습니다. 스포이드 클릭해서 애플에서 쓰는 파란색 컬러가 뭐지? 라고 이렇게 딱 찍으면 나타나죠.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 이 색상에 추가해서 계속 공통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자, now 이 컬러는 뭐를 쓴 거지? 찍으세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 스포이드 기능을 활용해서 카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달이 됐을까요?
제가 해본 결과 저도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1시간,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제가 걸린 걸로 봐서는 여러분은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목표는 카드 2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른 학생들은 메뉴 영역까지 가지만 메뉴 영역 보면 지금 아이콘 제가 자리만 잡아놨어요. 저도 이제 여기까지만 했거든요. 이렇게 아이콘 자리까지 나왔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일러스트 쪽에서 아이콘을 정확하게 똑같이 따갖고 오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못 그릴 것 같아요. XD에서는. 그렇죠? 시간을 내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메뉴 영역을 채워갖고 오는 것이 과제가 될 것 같고, 남은 2시간 동안은 열심히 일치시키는 이 작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전달됐을까요? 교수님, 응. 그 아까 폰트 응. 파일에서 다운받는 거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파일 UI 키트 iOS 애플 iOS 점프하면 아마 제 기억에는 이 부분을 설치를 하면 윈도우 사용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윈도우 사용자여서 그 애플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최대한 이 폰트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서 적용해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계열이겠어요. 뭐 헤르베티카나 에리얼도 써보고, 네, 그렇죠. 센세리프 계열들 있죠. 네. 그런 감을 좀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혹시 지금 그 슬랙에 업로드하신 그 XD 파일이 제가 맥인데 이전 버전이라고 안 열려서 이게 내게 이전 버전이요? 저는 최대한 업데이트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 또 업데이트 또 됐어요. 어떡하지? 제가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방법은 네. 제 파일에서 꼭 시작 안 해도 되긴 해요. 아, 그래서 제가 요 이미지를 다 줬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 그냥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편하게 하라고 제가 마스크를 다 뜬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카피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마스크 뜬 카드 형식이라서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 이미지만 가지고도 요거. 제가 한번 업데이트 해볼게요. 업데이트하고 다시 올려줄 테니까요. 그 전까지 일단 하시고 계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예.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이해된 걸로 이해할게요. 제가 팀마다 이제 순서대로 미팅을 돌 건데 그때 XD 질문 줘도 상관없어요. 스케치 얘기도 같이 하고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세요를 한 30분 전에 할 테니까요. 그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같이 봐요. 얼마나 고민이 서로 많았겠어요. 그런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팀 미팅 소그룹방 나눠서 열심히 작업하고 계세요. 예,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좀 자진해서 공유해 줄 사람 있으면 좀 기쁠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그 어려움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된다. 이런 거 공유해 주면 다른 친구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교수님, 저 공유해도 될까요? 그래요. 성미. 저 여기까지 했는데 회사는 보이시나요? 네. 그래도 아직 폰트를 애플 고딕을 많이 썼네. PC가 윈도우네요. 네.
네? PC는 윈도우 같고 그래서 폰트가 아직 예. 네, 폰트를 못 찾아가지고 네,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부분. 진행은 여기까지인데 그 질문이 있어가지고 많이 있네. 네네. 이 부분에서 제가 밑에를 좀 반복 그리드로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색깔이 안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없는 거죠? 그리드 반복 그리드를 써서 하는 방법이 없겠냐 질문일까요? 아니면 반복 그리드 썼을 때 어, 이 부분만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거는 안 될 것 같은 게 아, 그거 방법은 있어요. 제가 주석을 좀 달아볼게요. 얘하고 얘가 구성 요소로서 이렇게 생긴 아이로서 존재를 하게 되면 반복 그리드를 하더라도 얘 따로 컬러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 따로.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되면 반복 그리드를 잡으면 A, B, C에 대해서 반복 그리드를 잡고 내려와서 밑에 A, B, C가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반복 그리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구조로 가게 되면. 그래서 그리고 이 안에 하나씩 카드를 다 구성 요소를 단독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난이도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어떤 그 순서 속도를 봤을 때는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XD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한 구조긴 해요. 네, 그래서 조금 한번 챌린징 해볼 것이냐 아니냐 그런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나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 목표로 했던 거는 이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이제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을 요거는 따는 수밖에 없어요. 어도비로 가가지고 그 일러스트 가가지고 아이콘을 만들어 갖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훈이도 그렇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디자인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 레슨을 통해서 했던 거는 너무나 그 단순한 수준으로서의 와이어프레임 수준의 아이콘을 그린 거고 실무에서의 디자인은 결코 그렇게 간결하게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이콘 스타일 잡은 것들도 좀 눈여겨보면서 어떻게 디테일을 이들은 올렸는지 좋은 또 학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빨라가지고 기쁘고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러면 제가 한번 공유해 볼게요. 지금 다른 학생들도 이제 이 정도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여기까지 자리 잡았다면 다음 주 수업은 아이콘을 따서 이제 메뉴 영역까지는 완성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카드를 몇 개 만드느냐 하고 이미지를 이제 앉히는 작업까지 해서 완료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카드 숫자도 이제 정합시다. 한 3개를 더 추가해서 만들고 그러면 총 이제 5개가 누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장 유사한 요 리니지 어디 쳐가지고 최대한 이제 검은색 배경으로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면서 실제로 앉혀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앉혀보면 이 느낌하고 이 느낌이 뭐가 다른지 여러분이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 이미지나 가져오는 건 아니구나. 이런 도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 요런 데도 이미지를 최대한 찾아가지고 앉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요거도 요런 케이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그려가지고 여기에 이미지를 하나하나 얹히는 방법이 있고 요 유사한 걸 어떻게든지 리서치를 통해서 이미지를 데려오는 방법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표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요런 거 한번 해볼 만한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데려오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내가 요거를 자리를 잡아주고 여기
타이틀을 써보고 네, 여기는 이제 위에 반복적인 게 있으니까 어떻게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구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해석이 나오죠? No? 저만 그래요? 그래서 막 이런 연구를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다음 주 이제 수업에도 또 계속 할 건데요. 다음 풀로 이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그 나머지 시간에 계속 팀 미팅을 할 겁니다. 기대하는 바는 여러분의 그 XD 와이어프레임의 수준이 일치월장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간 레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저를 따라오는 그 과정을 잘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한 단계 올라갔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두에 두고 좀 계속 제작을 해주세요. 또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자, 공유해주고 싶은 사람. 적합했습니다. 다들 잘하네. 저 일단 여쭤볼 게 아까 레이어 말씀하셨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일단 그냥 묶었었거든요, 폴더로.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걸 말씀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제일 밑에 깐 이미지는 어디 있어요? 그 레이어 상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밑에다가 깔았나 보네. 폴더로 해가지고. 네,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괜찮고요. 아주 레이어를 잘 이해했는데요. 아주 나중에 디자이너들은 이 레이어 정리라는 작업을 분명히 합니다. 뭐 코딩으로 따지면 리팩토링이라는 그 코드 정리 작업들이 있고 디자인도 레이어마다 이름도 다 붙여주고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의적인 파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 파일에 들어와서 또 수정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명칭을 잘 쓰는 거 그리고 레이어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무에서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광호가 이렇게 어떤 그룹 단위로서 묶으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프로페셔널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네. 또 어려움이 있었던 거 있을까요? 여기 네이버 페이를 반복 그리드로 당겼네. 예. 예. 아주 응용력이 계속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좋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2줄이고 어떤 거는 3줄 처리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제 그런 처리가 반복 그리드에서는 한계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2줄, 어떤 건 3줄 이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천천히 디테일을 찾아가면 될 것 같고요. 네. 뭐지? 여기 막 이거 이렇게 내려봤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이건 좀 예쁜데 이거 내리면 좀 어정쩡해가지고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서 이 부분 이건 그러게 뭐 차이가 다시 한번 A, B를 좀 비교해서 우리 느끼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약간 더 은은한 느낌인데 얘는 좀 막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레이어 처리도 일단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최상단에다가 네. 올리고요. 네, 이거 좀 스테이터스가 좀 최상단으로 올려봐요. 스테이터스 바 아니지. 투데이 아니고 스테이터스 바를 그냥 최상단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이어. 예. 예. 그렇지. 예. 그리고 거기 고정하는 거 되어 있죠? 고정 켜놨네. 네. 일단은 그 레이어 정리는 됐고 뭐 지금도 막 크게 그렇지는 않는데 그 스테이터스 바를 그러면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값을 뭘로 줬는지 봅시다.
그리고 제값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가면서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밑에 한 70, 50에 10에 70을 줬는데 화이트로 줬고 저랑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이런 값 차이가 조금 일어났네요. 50에 10에 70이었는데 30에 15 정도 줬더니만은 그래도 좀 더 은은하고 그 뒷 배경이 은은하게 좀 비춰지는 값이 있었나 봅니다. 예, 그런 조정값들을 찾아가는 거 해보면 될 것 같고 예. 메뉴 영역에서도 좀 줬어요? 예, 줄 그때도 것 같아요. 똑같이 줬습니다. 예, 예. 저는 뭐 큰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요. 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했네. 제가 너무 목표를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했어요, 광호. 감사합니다. 예. 다른 학생들 좀 어려우면 어때요? 접수를 해줘야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팀에, 반에 잘하는 학생들과 좀 서로 교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르쳐주면서 많이 늘어요.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카피 과제 좀 나갔잖아요. 메뉴 쪽 이제 완성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음 주에 만나는 것으로 해요. 클리어할까요? 네. 예, 다음 주는 그냥 XD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6강이 있겠네요. 레슨 일부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